어제 오전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한 17살 김모 군이 오늘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 기간이 1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의 농민 연령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60대 농민이 직접 농기계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픽브리사이드 오늘은 17년째 야생동물 치료에 힘을 쏟고 있는 동물병원 원장이자 대구 경북 야생동물연합 회장을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벌써 입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늦가을 날씨답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11도, 안동은 6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은 낮 기온 19도와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능일이 있는 이번 주 날씨 여느 때보다 궁금하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아침 기온은 10도 가까이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수능일 당일에는 아침 기온 10도 예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는 아침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한 17살 김모 군이 오늘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한 17살 김모 군이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한 중학교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도주한 지 14시간여 만입니다. 경찰은 평소 김 군과 가깝게 지내는 친구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하다가 김 군이 나타나자 2km가량 추격해 검거했습니다. 얘만으로 갈 가능성이 처가 안 맞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유저들을 잠복시키고 있으니까지 나오길래 옷을 들고 나오길래. 김 군은 도주한 지 30분 만에 수갑을 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에서 휴대전화를 빌려 친구에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고 있던 수갑은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근처에서 친구를 만난 뒤 버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군을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와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도주 혐의를 추가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도주 사고가 발생한 지 14시간여 만에 피의자는 검거됐지만 경찰은 허술한 피의자 관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오르자 영구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면서 영구임대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 시간이 1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에 있는 860여 세대의 한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입주 자격이 까다롭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싸다 보니 110여 명이 입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집이 이제 팔려가지고 12월 말까지 집을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 번호가 아직 안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마음 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난해까지는 이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9달 정도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15개월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많아지거나 경제 상황이 좋아져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올 들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나가려면 일단은 목돈을 지어야 나갈 수만 있으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냥 눌러앉게 되고 옮길 엄두를 못 내는 거지. 오히려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어 임대주택 대기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폭등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인들도 지금 이주하기가 힘든 그런 형편에서 우리 단지에 있는 대부분이 기초생계 수급자다 보니까 대구에서 새로 짓기로 확정된 영구임대주택은 2015년 180세대에 불과해 공급난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에서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수능 예비 수집장과 시험장, 학교 관계자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서 예비 수집 및 시험장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하고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 요령도 알려줄 예정입니다. 저녁 8시부터는 세종시에서 배달된 2014학년도 수능 시험지가 대구여고에 도착해 하역이 벌어집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하루 6개 조, 전체 17개 조의 경비 인력을 편성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직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를 강화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우선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심사위원 자신이나 심사위원과 같은 부서 직원이 대상자가 되면 해당 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무 국외 여행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공무 국외 여행 보고서도 정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등록시켜서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도 절감해 내실 있는 해외 출장이 되도록 자체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과메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방사능 오염과 무관한 청정과메기라는 사실을 강조해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바닷바람이 살랑대는 포항 구룡포의 한 덕장. 꽁치 과메기가 해풍을 맞고 익어갑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과메기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꽁치를 손질하는 손놀림도 바빠졌습니다. 과메기를 만드는데 영상이 우리 10도만 되면 전혀 과메기 만드는 이상 없습니다. 과메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메기의 건조 기간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바람이 잘 불면 이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흘을 말려야 출고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야채와 초장을 함께 포장해 어디서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메기 세트가 인기입니다. 매니아들은 벌써 10월 1일부터 과메기가 없냐고 지금 아우성이었고 지금 저번 주부터 택배라든가 그리고 선물용으로 많이 지금 출하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여전하지만 과메기와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룡포 과메기의 경우 올해부터 생산자가 꽁치를 개별 구입하지 않고 조합에서 러시아산 청정 꽁치를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크고 싱싱한 1등급 꽁치만 사용하고 방사성 물질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법은 하지만 자연 상태니까 자연 상태. 수산물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겨울 별미 구룡포 과메기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서 올해도 7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대구경찰청 등이 운영하고 있는 SNS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SNS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내일 완료 보고회를 가진 뒤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구군, 대구교육청과 대구경찰청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SNS를 연계 통합한 것으로 검색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 여성 경찰의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북 전체 경찰 5,666명 가운데 여경은 329명으로 5.8%에 그쳐 전국 평균 7.4%에 비해 크게 낮고 전북에 이어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4년 사이 33명이 증가했고 경감 이상의 간부급 경찰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성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 등 여경의 장점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여경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농민 평균 연령은 65세, 그리고 고령화 정도가 심한 경북은 무려 75세인데요.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60대 농민이 직접 농기계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지범 기자입니다. 11월, 가을 수확은 끝났다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반사 필름과 차광망 등 논밭에 남은 자재를 수거하는 막바지 작업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장정 8시부터 꼬박 하루를 해야 하는 수거 작업에 지친 68 농민은 직접 기계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4년 동안 철공소를 매일같이 드나든 끝에
국내 최초로 전동 수거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농민이 이거 기계에 대해서 맹탕인데 알겠어요. 그냥 요래 했으면 좋겠다, 저래 했으면 좋겠다. 시행착오도 그러니까 많았고. 작업 속도가 배로 빨라진 것은 물론 규격대로 감다 보니 찢어질 일이 거의 없어 재활용도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역시나 일손 절감. 지역마다 가보면은 젊은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가 이제 농촌에 있음으로써 이제 농가 인력에도 이 농가는 특허를 출원해 현재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계의 개발로 작업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올해 경상북도의 화재는 감소한 반면 주택 화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050여 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100여 건 감소한 반면 주택 화재는 지난해보다 1.4% 소폭 늘어났습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32명, 재산피해는 24억 7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부주의와 정기적,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해양경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해양경찰은 지난 2008년 25명에서 지난해 33명으로 약 32% 증가해서 일반 국민의 25%보다 높았습니다. 해양경찰의 공모 중 사상자는 2009년 22명에서 2011년 31명, 2012년 75명으로 매년 급증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6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해양경찰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동료의 부상과 사망을 자주 경험하는 등 근무 강도가 높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와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중소벤처기업의 입주를 돕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재단,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공동연구센터를 짓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 이어 오늘은 7개 입주 희망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공동연구센터 건립을 맡은 민간 사업자는 이달 중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1월 건물 분양을 한 계획인데 내년 11월쯤에는 입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자체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1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지자체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 적발된 경우는 17,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4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4,300여 건, 부산 1,780여 건, 대구 850여 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이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는 학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했으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할 정책을 심의 자문하고 생활 편의 사업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 6,710명을 포함해 근로자와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등 모두 32,522명입니다.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학계, 기술인, 전문가 등 1,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립니다. 한국철도의 기술 발전 향상과 기술 지원, 해외 기술 교류, 경전철 연구 등 각 분야별로 논문 발표와 함께 이 둘째 날인 8일에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차량 기지와 금호강 횡단 교량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네, 이곳은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입니다. 지난 2005년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되면서 수달 서식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 주변을 지나는 차에 치여 수달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잇따라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구시나 대구 시민들이 수달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시내 한 동물병원 원장이 17년째 야생동물 치료에 매진하고 있어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대구 경북 야생동물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최동학 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야생동물 치료하는 수의사로도 또 유명하시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그 야생동물 치료를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동물병원을 제가 쭉 해오면서 과연 수의사로서 사회에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 수 있을까에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불쌍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는 분야를 내가 한번 저희들을 한번 치료를 해주자. 그렇게 해서 실제 경실련하고 제가 같이 1996년도에 처음 야생동물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야생동물 정말 종류 다양하잖아요. 뭐 포유류, 뭐 조류이죠, 파충류 이런 거 각종 동물들이 다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새들 같은 경우 이름을 몰라가 이 새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책을 많이 사갖고 어차피 우리 외국에서 책을 갖고 누가 이제 부탁을 해갖고 이제 책을 사갖고 책을 보고 이죠 개인적으로 습득을 했습니다. 애들이 자연에 돌아가서 뭐 날렸는데 날아간다든지죠. 그 다음에 그 산에 가갖고 뭐 고라니를 풀어줬는데 잘 뛰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참이죠.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료가 되면은 사실 보람을 느끼는데 치료되지 않고 사망했을 때는 사실 제일 안타깝고, 이죠. 야생동물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 야생동물 계류장을 대구 동구에 만들려고 하셨는데 결국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못 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야생동물들의 안타까움이니까요. 제가 사비를 들여서 부지를 샀습니다. 사갖고 야생동물 계류장을 만들려고요. 얘들이 치료가 끝나면은 재활을 해서 자연은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가 보고 이야기하면 시는 아직 그만한 여건이 안 된다 이야기하고 동구청에서는 단순히 이 부분이 농지로 되어 있으니 농지는 자기네들은 농사만 지어야 되는 것이 전용을 시켜줄 수 없다 이죠. 야생동물은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주인 없는 물건처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최동학 원장은 말합니다.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명감마저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절박함 때문입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입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늦가을 날씨답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11도, 안동은 6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항해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도,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8도 차로 벌어지겠습니다. 구미의 아침 기온은 8도, 김천은 5도 가리키고 있고요. 안동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2도, 경주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